그 정치도 영토가 있다라고 봐요, 저는. 기존에 한동훈이 당대표였다면 지키고 있을 자리 그 중도 보수 거기가 좀 비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. 침공을 당했는데 근데 한동훈이 딱 그걸 의식하고 뭐 활동 재개한 건 아니지만 딱 뭐 책 내고 활동 재개하고 딱 하니까 그걸 딱 제압해 버린 거죠. 그렇다면은 제압했어요? 네. 제압한 거라고 봐. 아니면 계속 한번 붙죠 뭐. 저는 제압까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한동훈 대표 지금은 언더독이에요. 언더독인데 이게 그 언더독이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 이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.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연극 관람으로 공개 활동 시작하고 네. 이런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죠? 한 뭐 일주일 조금 그러니까 지났나요? 그 그룹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인 그렇죠. 거고 네,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한 돌발 거고. 변수인데 네. 그런데 그 뭐 어제 그 부산에 가서 북콘서트 예정대로 다 소화를 했고요. 그러니까 예.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동선, 보폭 이런 거를 구상할 때 네.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를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. 나오기 전까지는 네. 이건 뭐 조기 대선 행보는 아니에요. 그냥 정치 활동이죠. 근데 네. 그거를 뭐 혹자들이 너 임마 너 저 대선에 흑심 있어갖고 나온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관심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나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뭐 정치를 포기한다고 했어요? 은퇴 선언했어요? 그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냥 활동을 다시 재개하는 거고 다른 사람 뭐 책 낼 때는 암소리 안 하다가 그 한동훈이 내면 꼭 뭐 조기 대선 행보 그런가요? 그 한동훈을 자꾸만 때리는 거는 뭐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자해적 뺄셈 정치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중도 보수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. 브랜드 그쪽으로 자기도 좀 해보겠다. 근데 한동훈이 저 책 내고 다시 활동 시작하고 그러니까 중도 보수 얘기 싹 들어가잖아요.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, 어제 한 내가 인터뷰- 얘기하니까 아니 실제 그랬어요. 그래서 그거 얘기할 틈이 없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. 틈도 없을 수도 네. 있고 근데 오른쪽 가상자리로 이 당의 중심이 이동을 해버리니까 네. 기존에 한동훈이 당대표였다면 지키고 있을 자리 그 중도 보수 거기가 좀 비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재명 대표가 딱 보고 요것 좀 요번에 한번 먹어보자 하고 달려든 게 저는 중도 보수 그 정치도 영토가 있다라고 봐요. 저는 예. 정치도 예. 그 영토 침공한 거예요. 침공을 당했는데 근데 한동훈이 딱 그걸 의식하고 뭐 활동 재개한 건 아니지만 예. 딱 뭐 책 내고 활동 재개하고 딱 하니까 그걸 딱 제압해 버린 거죠. 그렇다면은 제압했어요? 네. 제압한 거라고 봐요. 아니면 계속 한번 붙죠 뭐. 저는 제압까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근데 이 중도 보수 영역 전쟁을 하는데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붙으면 그게 효과적일까요? 게임이 잘 안 되죠. 근데 한동훈이 딱 나가서 붙으면 네. 뭐 손쉽게 끝나요. 국민의힘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조기 대선이 그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내놓고 준비할 수는 없고 현실적인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물밑에서 하자니 그것도 어떤 제약 조건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때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개헌으로 몰고 가야 돼요. 개헌으로. 그 이재명 대표 빼고 다 뭉치자 뭐 이런 아니죠. 주장이고. 이재명 대표도 그 압박을 해야죠. 최우진술에서 본인 본인 임기 입으로. 단축 개헌 얘기를 예. 했어요. 예. 대통령 입에서 개헌하겠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는 다 통일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.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제 자맹 과정 중에 한번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논쟁도 하고 치고받고 막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하고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는 거는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예 그렇죠. 본인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뭔가 배신자 프레임을 좀 경계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. 저는요 배신자 예. 프레임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예. 윤석열 대통령이 확 뜬 게 뭐예요? 그 무명 검사 시절에
저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죠. 그게 윤석열 정신이라고 보거든요. 예. 윤석열 정신을 제일 앞장서서 실천한 사람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봐요. 윤 대통령을 때가 되면은 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? 그 모르죠. 어,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뵈야 되지 않겠어요?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? 다 네. 뭐 그래요? 다 어려울 거라 또 전망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긴 한동훈 낫다고 얘기하시기도 좀 그렇긴 하겠다. 아니 그 있잖아요. 네, 한동훈 대표 지금은 언더독이에요. 예. 언더독인데 이게 그 언더독이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 이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. 그래서 벌써 저 활동 개시한 지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재미가 쏠쏠하네. 네, 그 언더독 그게 재밌습니다. 진짜 네. 그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저희 당원들이요. 굉장히 전략적 선택에 능한 분들이에요. 한번 보시자고요.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로 그 만들 뽑을 때. 때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. 거기를 도둑내는 그 칼잡이였잖아요. 예. 그 특검 팀장 해갖고요. 네. 예. 예. 근데 그 그랬던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다. 박근혜 정권을 도둑낸 그 칼잡이 검사 출신 이분을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그 정도의 전략적 선택이 되는 게 저희 당의 당원분들이십니다.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의 행보 조금 예상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 그 구속 취소와 무관하게 예. 이런 그 뭐 북콘서트라든가 뭐 언론 인터뷰라든가 뭐 자신의 생각 뭐 이런 것들 쭉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갈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그 전과 후 이렇게 나눠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됐다 해서 크게 행보가 바뀔 건 없고요. 근데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네. 이제 그 시대 교체거든요. 그러니까 선수 교체만 해서는 안 되고 개헌을 통해서 이제 6공화국 87 체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하자.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유명한 얘기했어요. 자신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은데 구시대의 막내. 내가 이렇게 저 대통령 해보니까 결국 구시대의 막내가 됐다. 좀 자조 섞인 그런 예. 말씀을 하시는데 예. 한동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난 새 시대의 맏형 난 포기하고 난 구시대를 마감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. 그러니까 노무현식 표현대로 하면 나는 아예 그냥 구시대의 막내가 내 역사적 미션이다. 이래버리잖아요. 그런 겁니까? 네. 근데 또 한동훈 전 대표가요. 물리학도 덕후고요. 또 밀떡이에요. 밀리터리. 예.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활동할 거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요. 네.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뭔가 풀려나고 이렇게 하면서